BMW 타고 다니면서 경차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5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집이 어렵다고 거짓말하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은주는 벤츠 타고 다니면서 내 앞에서만 경차 타는 연기하고. 죄송합니다. 왜?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77세의 박순덕 할머니가 겪으신 충격적인 경험담을 할머니의 시점에서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장 평범한 일상의 균열. 내 이름은 박순덕, 올해 77살이다. 남편을 하늘로 보낸 지 벌써 5년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다. 아들 민수는 올해 42, 며느리 은주는 38이다. 손자 정우는 중학교 2학년, 손녀 소영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아들 내외는 같은 단지 104동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5분 거리다. 그래서 자주 왕래하며 지낸다. 오늘은 토요일, 아들 네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온다고 했다. 나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정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소영이가 즐겨 먹는 동그랑땡도 부쳤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생각해보니 이 김치도 지난달에 아들 네 김장을 해줄 때 함께 담근 것이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다. 평소보다 웃음이 어색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할머니, 정우와 소영이가 달려와 안겼다. 이럴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우리 정우, 소영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 아들 민수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싶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정우는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소영이는 동그랑땡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머니,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을 꺼냈다. 뭐야, 민수야?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반들반들한 팜플릿 같은 것이었다. 이게 뭐야? 내가 받아보니 해피시니어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깨끗하고 모던한 건물 사진과 함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리가 띵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이제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편히 지내라고? 나 지금 불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민수의 말에 숟가락을 든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힘들다고? 뭐가 힘들다는 거야? 어머니, 정우랑 소영이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고 아파트 대출이 아직 3억이나 남았어요. 제 월급으론 정말 빠듯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직장맘이라 어머님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은주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 경차 한 대로 겨우겨우 다니는 형편에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내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이장 짐이 된 어머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벌써 짐이 된 건가?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민수가 나왔다.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하며 달려오던 그 아이가. 일요일 아침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평소 마주치던 이웃 김 여사를 만났다.
순덕이 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김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요즘 젊은 세대가 힘든 건 사실이다. 나도 이해해야 한다. 월요일 며느리 은주가 혼자 왔다. 어머니, 어제는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놀라셨죠? 그래도 좀 충격이었다.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 은주가 내 손을 잡았다. 여기 보세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팜플릿을 다시 펼쳐서 보여줬다. 확실히 시설은 좋아 보였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지금 빚도 많고 정우 소영이 교육비에 남는 게 정말 없어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차도 20년 된 경차 타고 다니고 정말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젊은 사람들 힘들겠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화요일 저녁 민수가 다시 왔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어머니, 저도 정말 괴로워요. 효도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민수가 눈시울을 붉혔다.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안하고. 정우 소영이 교육은 포기할 수 없고. 알겠다,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도 잠을 못 이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했다. 그래,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내가 이해해 줘야지.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혼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수요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말했다. 어머니 카드 결제하시나요? 응, 카드로 할게. 카드를 내밀었는데 뒤에 줄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보였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며느리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범상치 않아 보였다. 명품 가방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다. 요즘 젊은 사람들 패션 감각이 좋구나 싶었다. 3장 의심의 시작. 목요일 오후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적금 만기가 되어서 정리하려고 했다.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데 창구 직원이 말했다. 어머니, 혹시 가족분 중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주식? 왜? 아, 저희 은행에서 VIP 고객 대상으로 투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일 세대 주소로 등록된 고액 투자자분이 계셔서요. 고액 투자자? 네, 주식 평가액이 상당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민수가 주식을 하나? 그런데 돈이 없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다. 요즘 젊은 사람들 주식 많이 한다고 하던데.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식을 한다고? 금요일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다. 7시쯤 되었을 때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저건 은주 아닌가? 그런데 은주가 타고 있는 차가 경차가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그것도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은주야. 불러봤지만 너무 멀어서 못 들었나 보다. 그 차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분명히 은주 같았다. 그 뒷모습과 머리 스타일이. 토요일 아침 동네 할머니들과 운동을 하러 근처 공원에 갔다. 거기서 같은 단지에 사는 이 여사를 만났다. 순덕아, 며느리가 요즘 경차 말고 다른 차도 타고 다니던데? 예? 다른 차요? 벤츠 SUV 타고 다니는 거 봤어? 번호판 뒤에 두 자리가 똑같더라고. 심장이 쿵했다. 벤츠요? 응, 검은색 벤츠. 꽤 비싸 보이던데? 며느리가 차 두 대를 번갈아 타나 보네. 아, 네. 대충 얼버무리고 집에 돌아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벤츠? 경차만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일요일 오후 민수네 가족이 또 왔다. 이번에는 내가 유심히 관찰해 봤다. 은주가 입고 있는 옷들. 자세히 보니 브랜드 옷 같았다. 가방도 명품처럼 보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다. 그냥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정우 학원비만 해도 부담이에요. 정우야, 학원 어디 다니고 있어? 대치동에 있는 해밍라인이랑 넓은 생각 다녀요. 정우가 대답했다. 대치동? 그런 유명한 학원들은 학원비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다.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 아, 그냥 많이 들어요. 민수가 얼버무렸다. 그날 저녁 혼자서 곰곰 생각해봤다.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경차만 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고 하고, 강남의 비싼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비가 부담이라고 하고, 뭔가 이상했다. 사장 충격적인 발견. 월요일 아침 나는 결심을 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 평소 민수가 출근하는 시간인 오전 8시 30분쯤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104동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8시 25분쯤 민수가 나왔다. 그런데 민수가 탄 차는 내가 아는 그 경차가 아니었다. 은색 BMW였다. 이게 무슨... 민수는 그 BMW를 타고 유유히 나가버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에 앉아서 진정하려고 했다. 경차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탄다고 했는데 BMW를? 10분 정도 지나서 은주가 나왔다. 은주는 정말로 그 오래된 경차를 탔다. 아, 이제 이해가 됐다. 내 앞에서만 경차를 타는 거였다. 평상시에는 다른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였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화요일 나는 동네 부동산에 갔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돼요? 어느 아파트요? 104동 쪽은? 아, 거기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32평형이면 30억 정도 할 거고 42평형은 50억 가까이 될 거예요. 50억이요? 네, 이 동네는 학군이 좋아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다. 민수네가 사는 집이 42평형이었다. 50억이라면 대출이 3억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자산 가치는 47억인 셈이다. 47억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수요일 나는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 민수 회사로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거기 박민수 씨 계시나요? 네, 잠깐만요. 누구시죠? 어머니인데요. 아, 박 부장님 어머님이시군요. 잠깐만요. 부장? 민수가 부장이었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아, 그냥 점심은 먹었나 싶어서. 네, 먹었어요. 회사 식당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회사에 전화했다. 실례지만 박민수 부장님이 언제 부장 승진하셨어요? 아, 작년에 승진하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젊은 부장님이세요. 부장이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 부장이면 최소 1억은 넘을 텐데. 목요일 나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갔다. 점심시간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12시가 조금 넘어서 민수가 나왔다. 동료들과 함께였다. 그 일식집은 어때? 오늘은 내가 쏠게. 그들이 들어간 곳은 꽤 비싸 보이는 일식집이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비싼 식당에서 부하 직원들 밥까지 사고. 이제 확신이 들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거짓말쟁이였다. 오장 진실을 마주하다. 금요일 저녁 나는 민수를 불러냈다. 민수야, 엄마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예? 무슨 거짓말요? 너 회사에서 부장이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연봉이 1억은 넘지? 어머니 어떻게? BMW 타고 다니면서 경차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50억 집에 살면서 집이 어렵다고 거짓말하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은주는 벤츠 타고 다니면서 내 앞에서만 경차 타는 연기하고. 죄송합니다.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한참을 침묵했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어머니께서 돈 달라고 하실까 봐서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요양원비도 사실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적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이 집이 어쨌다고? 팔면 돈이 꽤 될 텐데 어머니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로채고 나는 요양원에 처박아두고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려고 했던 거다. 민수야, 어머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토요일 며느리 은주가 혼자 왔다. 어머니, 어제 민수가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명하러 온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정우, 소영이 미래를 생각하면. 내 희생으로 너희 애들 미래를 만들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돈으로 안 되니까 내 집을 팔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은주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벤츠는 누구 거야? 그건 제 차예요. 그럼 경차는? 어머니 앞에서만. 죄송해요.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가 돈이 많다는 걸 아시면 여러 가지 요구하실까 봐서요. 또 한 번 충격이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엄마를 속이고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고? 일요일 나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옛날 앨범을 꺼내서 봤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사진, 첫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결혼식 사진. 엄마, 어린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효도 많이 할 거야.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77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6장 새로운 발견. 월요일 아침 나는 구청에 갔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 노인복지과에서 상담을 받았다. 혼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아니요, 특별히. 혹시 요양시설 관련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요? 혼자 살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아, 고령자 복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령자 복지주택? 상담사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다. 이건 요양원과는 달라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주거시설이에요. 자료를 보니 신기했다. 작은 원룸이지만 나만의 공간이 있고 공동식당과 의료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밖에도 나갈 수 있고 가족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월 50만 원 정도인데 국가에서 지원도 나와서 실제로는 더 적게 들어요. 50만 원? 내 적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기가 좀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다. 요양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은 달랐다. 내가 선택한 곳이었다. 그래,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화요일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제 재산에 대해서 정리해두고 싶어서요.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현재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파트 한 채와 적금, 예금 합쳐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자산이네요. 상속받을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한테는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으신가요? 일부는 고아원이나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일부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수요일 나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까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왜? 내가 어디 가는지 감시라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럼 요양원 얘기는 취소한다는 거야? 네, 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했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예?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갈 거야. 목요일 나는 복지주택을 미리 견학해 보기로 했다. 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깨끗하고 밝고 무엇보다 거기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어떠세요? 한 할머니에게 물어봤다. 좋아요. 자유롭기도 하고 외롭지도 않고 뭔가 있으면 바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은 자주 오세요? 아들, 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요. 하지만 부담은 안 주니까 서로 편해요. 그래, 이런 게 진짜 노후였다.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삶. 금요일 저녁 나는 민수와 은주를 불러냈다. 2달 후에 이 집을 나간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게 뭐예요? 내가 설명해줬다.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이 집은 어떻게 하세요? 역시 관심사는 집이었다. 팔 거야. 팔아서. 그 돈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너희가 뭐? 상속받을. 상속?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너희가 상속받을 생각을 했다고? 7장 결전의 시간. 토요일 오후 나는 민수네 가족 전체를 우리 집으로 불러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정우와 소영이까지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소영아, 정우야. 할머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아이들을 먼저 바라봤다. 할머니는 2달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왜요? 여기가 좋은데.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이랑 살고 싶어서. 그리고 민수와 은주를 바라봤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 할머니. 경차만 탄다고 했는데 벤츠랑 BMW 타고 다니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50억짜리 집에 살고 가난한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억대 연봉 대기업 부장이고. 정우와 소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다. 왜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정우가 물었다. 민수가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게 아니야, 정우야. 아빠 정말 거짓말한 거예요? 소영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할머니, 아빠, 엄마가 왜 거짓말했어요? 소영이가 내게 물었다. 글쎄, 소영아. 할머니도 궁금해. 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수야, 아이들 앞에서 말해봐. 왜 엄마한테 거짓말했는지.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는 아니야. 아이들도 알아야 해.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정우야, 소영아. 아빠가 할머니한테 거짓말한 이유를 알고 싶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갖고 싶어서야. 뭐요?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서 볼일 없게 만들고 싶어서. 아빠 정말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우야. 소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요양원 가지 마세요. 소영아, 할머니는 요양원 안 가. 할머니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럼 계속 할머니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할머니 보러 올 수 있어. 은주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7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내 친아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하다니.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까지 한패가 되어서 연기까지 하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한테 상속하지 않는다고 써놨어. 어머니, 그리고 이 집 팔아서 나온 돈도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 돈인데? 하지만 정우, 소영이 생각해서라도. 정우, 소영이?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너희는 할머니 재산이 필요해? 아니에요, 할머니. 정우가 대답했다. 저희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소영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돈은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우리 정우, 소영이가 진짜 내 손자, 손녀네. 민수와 은주는 말이 없었다. 민수야, 은주야.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하지만 정우, 소영이는 내 손자, 손녀야. 언제든지 할머니 보러 와도 돼. 일요일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으세요? 없다. 그럼 정말 한 푼도? 응, 한 푼도.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희끼리 알아서 해. 하지만 민수야. 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부장이고 연봉도 1억이 넘고 50억짜리 집에 살고 BMW랑 벤츠까지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내 돈이 필요해? 민수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어렵다면 사치품부터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벤츠 팔고 BMW 팔고 집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그건. 하지만 너희는 그런 건 싫고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싶었던 거지. 너희들은 내 친자식 친며느리인데 너희가 잘 사는 거 나도 바라는 바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도 좋다.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한 것. 친엄마의 등골까지 다 빼먹으려고 가난한 행세까지 한 건 용서가 안 되는구나.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너희에 대한 내 믿음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 지난 세월이 무의미하구나. 8장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연락이 왔다. 박순덕 할머니 다음 주에 입주 가능합니다. 드디어였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짐을 정리했다. 77년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 사진첩, 남편의 유품, 내가 아끼던 그릇들, 옷가지들. 많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사 전날 정우와 소영이가 왔다. 할머니, 내일 이사 가시는 거죠? 응, 그래.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고마워, 우리 정우야. 하지만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세요. 소영이가 그림 한 장을 건네줬다. 할머니와 자기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자주 보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이사하는 날 복지주택 직원들이 도와줬다. 어르신 이사 오신 걸 환영해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다. 원룸이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구나. 무서우면서도 설렜다. 다음 날 아침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반가워요. 다른 할머니들이 반겨줬다. 여기 생활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해요. 점심 후에는 프로그램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요가를 했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녁에는 독서실에서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 새로웠다. 일주일 후 정우와 소영이가 찾아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정우, 소영이.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새 집이 예뻐요. 그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할머니 여기서 재밌게 지내세요. 응,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정우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는 응?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집에서 할머니 얘기 자주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도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자유롭기도 하고 누구한테 짐도 안 되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에는 요가, 오전에는 독서, 오후에는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 저녁에는 TV 시청. 때로는 밖에 산책도 나가고 쇼핑몰에도 갔다. 자유로웠다.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왔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그래? 정우, 소영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와도 돼. 어머니, 민수가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후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민수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민수의 말에 조금 놀랐다. 행복해 보여?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누구한테 속지도 않고 누구의 짐도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9장 진짜 가족의 의미. 2달 후 소영이의 생일이었다. 할머니 소영이 생일 파티에 와주세요. 정우가 초대했다. 할머니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소영이가 할머니 오시기를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소영이 생일 파티에 갔다. 작은 카페를 빌려서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하는 파티였다. 할머니, 소영이가 달려와 안겼다. 우리 소영이 생일 축하해. 할머니 와줘서 고마워요.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었다. 나는 소영이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예뻐요. 할머니가 소영이를 생각하며 골랐어. 그때 민수가 다가왔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와주셔서. 소영이 생일인데 당연하지.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은주가 다가왔다. 어머니, 잠깐만요. 뭐야? 죄송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여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래? 네.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네.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으면서 어머니를 속박하려 했으니까. 어머니가 자유롭게 지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주의 말이 의외였다. 어머니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 나는 잠깐 생각해봤다. 은주야,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희가 정말 변한다면.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석 달 후 가을이 왔다. 복지주택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네요.
정우와 소영이가 놀러와서 정원을 구경했다. 할머니, 여기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세요? 응, 정말 재미있어. 어제는 김 할머니랑 같이 시장도 갔다 왔어. 할머니가 요리도 해드려요? 아니야, 여기는 식당에서 다 해줘. 할머니는 편하게 먹기만 하면 돼. 좋겠어요. 그때 민수도 찾아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요즘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요? 그래, 그럴까? 복지주택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민수야, 네?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예? 예전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겨울이 왔다. 복지주택에는 따뜻한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춥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즈음 정우와 소영이가 또 찾아왔다. 할머니 선물이에요. 소영이가 직접 만든 목도리를 줬다. 우리 소영이가 직접 만든 거야? 네, 할머니 목이 춥지 않게 만들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정우도 손편지를 줬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손자 정우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우리 정우가 이렇게 의젓하게 다 컸구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소영이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10장 진정한 행복. 1년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복지주택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갔다. 순덕아, 오늘 날씨 좋은데 놀이공원 갈래? 김 할머니가 제안했다. 놀이공원?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재미있으면 되지. 그래서 7명의 할머니들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회전 목마를 타고 관람차를 타고 솜사탕도 먹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할머니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말했다.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정우에게 전화했다. 정우야, 할머니야.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놀이공원 갔다 왔어. 놀이공원이요? 할머니가? 응, 친구들이랑 같이. 정말 재미있었어.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밝아요. 할머니가 요즘 행복해서 그래. 저도 기뻐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어느 날 민수가 은주와 함께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 이사했어요. 이사? 네, 좀 더 작은 집으로요. 왜?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신. 은주가 말했다. 42평에서 25평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차도 한 대만 남기고 팔았어요. 그래? 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져요. 예전엔 남들 시선 의식해서 무리해서 살았거든요.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너희가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몇 개월 후 소영이의 그림 전시회가 있었다. 학교에서 하는 작은 전시회였지만 소영이는 초대장을 가져왔다. 할머니 꼭 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전시회장에 갔는데 소영이의 그림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제목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였다. 소영아, 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 이 그림이 상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소영이가 대단하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손녀분이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나 보네요. 네, 저도 소영이를 정말 사랑해요. 부러워요. 저희 손자는 저를 잘 안 찾아와서. 저희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할머니가 궁금해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제가 먼저 변했어요. 가족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독립했죠. 독립이요? 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런 방법도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다. 오늘은 소영이 그림 전시회에 갔다. 소영이가 나를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다. 정말 기뻤다. 예전에는 가족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에필로그 1년 후. 할머니 깜짝 선물이 있어요. 어느 토요일 정우와 소영이가 신나서 뛰어왔다. 무슨 선물인데? 짠. 소영이가 손에 든 것은 작은 화분이었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코스모스예요. 저희가 직접 키운 거예요. 정말? 우리 소영이가 직접 키웠다고? 네, 정우 오빠랑 같이 한 달 동안 키웠어요. 화분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 예쁜 코스모스 꽃이 피어 있었다. 고마워 정우야 소영아. 할머니가 정말 잘 키울게. 할머니,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정우가 말했다. 또 다른 소식? 아빠가 승진했어요. 이제 상무래요. 상무? 정말? 그때 민수와 은주가 함께 나타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무 승진 축하해 민수야. 감사해요 어머니. 사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어머니가 저희를 떠나신 후에 많이 반성했어요. 일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솔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은주가 덧붙였다. 잘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되었구나. 어머니,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머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 저희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용돈? 네, 매달 일정 금액을 효도의 마음으로.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민수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나는 지금 충분해. 필요한 건 다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대신에 그 돈으로 정우 소영이를 잘 키워. 그리고 너희도 건강 챙기고. 어머니, 그게 진짜 효도야. 그날 저녁 5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복지주택 식당에서 함께하는 첫 가족 식사였다. 할머니,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소영이가 말했다. 그치? 할머니도 매일 맛있게 먹고 있어. 할머니, 여기 계신 다른 할머니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우가 말했다. 그래? 그럼 소개해 줄까? 식사 후에 다른 어르신들께 가족들을 소개했다.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어머, 손자 손녀가 정말 예쁘네요. 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할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은주가 물었다. 그럼요. 순덕이는 여기 인기쟁이에요. 밝고 활발해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세요. 다행이에요.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소영이가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도 정말 기뻤어.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정우가 말했다.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민수와 은주도 인사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건강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민수가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이 됐어. 그리고 나도 이제야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잘했어, 순덕아. 너는 항상 옳은 선택을 했어. 그런 말을 해줄 것 같았다. 다음 날 일요일 복지주택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다. 각자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박순덕 할머니,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다른 분들도 듣고 싶어 하세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저는 1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다.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 요양원 얘기, 배신감, 그리고 마침내 이곳으로 오게 된 과정.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진짜 반갑고 소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7살이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다. 순덕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다른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내 이야기를 다른 분들 앞에서 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된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보람찼다.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가족. 6개월 후 소영이의 졸업식이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소영이를 위해 온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도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소영이가 졸업장을 받고 와서 나에게 보여줬다. 우리 소영이 졸업 축하해. 할머니, 중학교 가서도 할머니 자주 보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정우와 소영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 할머니도 한 장 드릴게요. 고마워.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방에 걸어놨다. 예전에는 가족 사진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순수한 행복만 느껴졌다. 저녁에 민수가 전화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뭘 고생이야? 기뻤어.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저희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응. 거기에 어머니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내 방? 네. 혹시 어머니가 가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싶으실 때를 위해서요. 깜짝 놀랐다. 민수야. 어머니가 복지주택에서 잘 지내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으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가 원하실 때만 쓰시면 돼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가 저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 몇 주 후 정말로 민수네 집에서 하루 자고 왔다. 아침에 일어나니 은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대화했다. 어머니 복지주택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편해. 다행이에요. 은주야, 너도 많이 변한 것 같다. 예? 예전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진짜 며느리 같아. 은주가 웃었다. 어머니가 저희를 떠나신 후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정말 신기하다. 내가 그들을 떠났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졌네. 복지주택에 도착하니 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맞아. 둘이 함께 웃었다.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77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78살이 된 지금은 진짜 행복하다.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7세의 나이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할머니는 지금도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할머니께서 전하고 싶다고 하신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진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공감이 많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간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